안녕하세요. 토요미스터리 디바제시카입니다. 혹시 여러분 일본의 아키하바라라는 곳을 알고 계신가요? 사진에 바로 이런 곳인데요. 도쿄에 있는 아키하바라는 만화 왕국인 그 일본을 상징하는 오타쿠 문화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계적으로도 명성을 떨치고 있는 일본의 주요 관광지 중에 하나죠. 또 한편으로는요, 그 일본 도쿄의 교통의 요지라고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이 많은데 오전 10시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서 밤 늦게까지 붐비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일요일 오후 시간 대로에서 보행자 천국이라는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어요. 사진으로 보시면 이해가 좀 되시죠? 보행자 천국이라는 것은 그 길에 차량을 통제를 함으로써 보행자만이 이 도로를 좀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일요일 이벤트였어요. 이 아키하바라라는 곳은요, 애니메이션, 피규어, 비디오 게임,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련된 가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 사건, 2008년 6월 8일 아키하바라에서는요, 당시 거리에도 이렇게 메이드 복장을 하거나 여러 가지 또 만화 분장을 하는 그런 여성들도 있었고, 또 휴대폰 가판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걸 사려고 붐비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 아주 자유롭게 쇼핑도 즐기고 구경도 하고 하는 시각, 거리에 차는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오후 12시 35분경이었어요. 차도를 가던 2톤 트럭이 보입니다. 빨간불 신호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이 보행자 천국 있는 이곳으로 돌진하게 되죠. 이 트럭은요, 횡단보도로 돌진하면서 그대로 현장에 있는 5명의 보행자들을 받게 됩니다. 이게 너무나도 무자비하게 돌진했기 때문에 트럭의 타이어에 깔린 사람들의 대부분의 신체 일부가 보기 흉측할 정도로 함몰되었습니다. 자, 이게 현장의 사진인데요. 실제 사진입니다. 자, 사람들은 궁금했어요. 아니, 여기는 사람들만 걷는 곳인데 트럭이 어떻게 잘못 들어왔나? 뭐지? 저 사람 졸았나? 그런데 이 트럭을 운전하던 남성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향을 바꿔서 맞은편 차선에서 오던 택시로 돌진하게 돼요. 그리고 그 차와 충돌을 한 후에 그는 바로 차에서 내리게 되죠. 처음에 사람들은 너무도 순식간에 벌어진 사건에 단순히 교통사고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 술 먹었네. 졸았나? 하지만 트럭에서 내린 남성은 깔끔한 세미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했고 사고 현장에서 이 혼란한 틈에 남자는 준비한 나이프를 빼들게 되죠. 현장 사진입니다. 그는 이 나이프를 막 휘두르면서 괴성을 질러요. 그리고 이후에 눈에 보이는 사람마다 칼로 찌르게 됩니다. 현장에서 당시 7명이 사망했고 10명이 부상당했죠. 남자는 이렇게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는 도주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도주는 금방 꼬리가 잡혔어요. 출동을 한 경찰에 의해서 붙잡히게 됐죠. 여기 실제로 그가 붙잡힌 장면입니다. 실제 사진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남자가 이제 이 트럭을 가지고 돌진해서 사람을 치고 그리고 사람들을 칼로 찌르고 경찰로 잡히기까지는 불과 10분여 만에 모든 일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러면 범인은 누구일까요? 붙잡힌 범인은 당시 25살의 가토 도모히로라는 사람이었어요. 사진 보여드립니다. 자, 그는 그 일본의 아모모리현 출신으로요. 중학교 졸업 때까지는 꽤 성적이 우수했다고 해요. 그리고 평범했다고 하고요. 하지만 그에게 아주 아픈 기억이 한 개가 있는데 초등학생 때부터 항상 어머니에게 상습적인 구타를 당했고 인격 모욕까지 당했다고 해요. 어머니는 교육을 이유로
그랬다고 하지만 그에게는 상당히 트라우마로 남았던 거죠. 가토는 이후에요, 제대로 된 직장이 없었고, 사귀는 여성, 이성 친구도 제대로 없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굉장히 불안하고 정신적으로 힘들었다고 알려졌다고 해요. 그런데 대입 준비 학교에 이제 진학한 뒤부터 성적 부진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소위 대학 준비 학교라는 건 우리나라로 치면 재수학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의 친구들은 다 대학에 진학을 한 거죠. 근데 자기는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겨우겨우 자동차 정비 기술을 가르치는 단기 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건 당시에 그는 시즈오카 현이라는 곳의 자동차 공장에서 도장을 하는, 그러니까 도칠을 하는, 자동차 칠을 하는 작업원으로 일하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는 안타깝게도 정규 사원이 아니었어요. 즉 인재 파견 회사에서, 다른 회사에서 파견이 된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거죠. 그런데 최근 그의 직장에서 약 200여 명의 비정규직의 사람들을 50명의 규모로 줄여버린 거예요. 구조조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추진되고 있으면서 그가 더욱더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사흘 전 그가 출근을 했는데 자기가 늘 이제 도장 일을 하면서, 칠 일을 하면서 입었던 작업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나 이제 이 회사 곧 잘리는 거구나. 내가 잘려? 자, 그가 이렇게 감원 대상이 됐다고 오해를 한 나머지 분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조퇴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그 다음날 자신이 살던 곳에서 멀리 떨어진 후쿠히현이라는 곳에 가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서바이벌 나이프 6자루를 구입하게 되죠. 사건 당일 그는 아침 렌터카 트럭으로 도쿄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키하바라에서 행인들을 치고 다른 행인들도 칼로 찌르는 사건을 저지르게 된 거죠. 항상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는 궁금해요. 도대체 범행 동기가 뭐였을까? 그가 이제 현행범으로 이렇게 붙잡혔잖아요. 현장에서요. 그래서 물었어요. 도대체 왜 사람을 죽였냐? 그랬더니 그가 하는 얘기가, 난 생활이 지쳤어요. 세상이 싫어요. 난 누구든 죽이고 싶다고 하고 진술을 했다고 해요. 그의 말이 사실일까요? 범인은요, 범행 전에 그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다가 글을 남긴 사실이 발견이 됩니다. 자, 뭐라고 글을 남겼냐? 그러니까 보통 사건을 저지르기 전에 주변인이나 이런 사람한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놨을 텐데, 그는 인터넷 게시판에다가 자신의 이제 외로움을 호소를 하면서 내가 친구를 사귈 수 없다, 그런 힘든 거, 내가 지금 비정규직이라 잘릴 것 같다 하는 어려움을 토로를 하다가 점차적으로 난 사람들을 죽일 거야 하는 인터넷 게시글을 이제 올리기 시작한 거죠. 그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전 아키하바라에서 사람을 죽이겠습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글에 아주 자세히 차를 이용할 거고요, 차로 안 되면 나이프를 사용할 거예요, 모두 사요나라 라는 내용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 글을 게시하고 범행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20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를 말려주기를 바랬던 걸까요? 게시판에다가 30회 정도의 댓글을 계속 날립니다. 왜냐면 이제 내가 사람을 아키하바라에서 죽일 거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유저들이 뭐냐면, 야, 너 용기도 없잖아, 해봐, 할 거면 해봐 라는 식의 이제 댓글이 막 오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반응을 하고 하는 댓글을 좀 자기가 이제 올리게 된 거죠. 약간의 루저 느낌이 좀 납니다. 이건 물론 제 개인 생각이고요. 사건 전 8시에 가토 도모히로는 렌터카 업체에서 2톤 트럭을 빌려서 도쿄로 왔죠. 그리고 12시 15분경 아키하바라에 도착을 하게 됐고요. 12시 36분 최초로 이제 신고를 받고 도쿄 소방청에서 오게 됐어요. 근데 이게 보통 보니까 일반 사건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단순 사건인 줄 알다가 사람들이 점점 모이게 되죠. 처음에는 구급대와 소방차가 각각 한 대씩밖에 오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이후에 계속 신고가 잇따르게 들어오니까 구급대 4대를 더 출동시켰죠.
하지만 통상적인 응급 대처가 무리라고 판단됐고 나중에는 재해 파견 의료팀까지 와서 구조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일본인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보행자 천국이라는 건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고 있지만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런 참혹한 현장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자, 그럼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렇게 이제 현장에서 그가 칼부림을 하다가 붙잡히게 되죠. 2010년 1월 8일에 1심 재판이 열립니다. 재판 과정이 사실 일본은 굉장히 길대요. 그런데 이번에는 길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이례적으로 5년 만에 끝나게 됩니다. 저도 이걸 이제 보면서 좀 깜짝 놀랐어요. 5년 만이 이례적인가? 근데 일본은 상당히 재판 기간이 길다고 해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 가토는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게 되죠. 2011년 3월 24일 그에게는 사형이 선고됩니다. 하지만 가토는요, 항소했어요. 그리고 2심 재판이 이어졌죠. 변호사는 심신미약이었다. 그 제일 좋은 변명. 심신미약이었다 라고 주장을 했지만 2012년 9월 10일 도쿄 고등법원 이건 너무 죄질이 나쁜 거 아니냐 하면서 사형을 판결하죠. 또 상고합니다. 가토가 또 아니라고 상고를 해요. 그런데 2015년 2월 1일에서 최고재판소에서 모든 상고를 기각하고 사형이 확정돼요. 현재도요, 가토는 구치소에 수감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키하바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키하바라 보행자 천국날에 이 이벤트 날에 발생한 칼부림 사건 때문에 한동안 이곳에서는 이 이벤트를 없앴고요. 경찰이 수시로 혹시나 수상한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닌가 하면서 불신 검문을 행하기도 했다고 해요. 이후에 그 아키하바라에서 정말 생각해보세요. 아무런 이유가 없이 길 가던 사람들이 누군가의 분노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이요. 그 피해자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